낭만이 넘치던 금요일 밤 10시. 심장을 때리는 비트. 자욱한 드라이아이스 연기.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른 세상이 펼쳐지던 그 나이트클럽의 마법을요. 화려한 조명이 천장에서 쏟아지고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든 채 뛰어다니고 DJ 부스에서는 신나는 댄스 음악이 폭포처럼 쏟아지던 그곳. 특히 남자들은 홈런이라는 단어 하나에 온 밤을 불태우던 낭만의 시대였으니까요. 남자들은 전투복을 챙겨 입고 여자들은 최고의 하이힐을 신고 모두가 그 밤을 위해 준비했죠. 하지만 지금 그 성전들은 무너졌습니다. 차가운 정적만이 남아있죠. 폐업 안내문이 붙은 건물, 먼지 쌓인 무대, 텅 빈 주차장. 화려했던 청춘의 기록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건 단순한 업소의 몰락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철저히 파괴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이유들.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대한민국 경제가 바닥을 쳤던 IMF 시절. 그때조차 나이트클럽은 불패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번성했죠. 왜냐고요? 삶이 팍팍할수록 사람들은 미친 듯이 춤추고 술을 마시며 현실을 잊으려 했으니까요. 1998년 IMF 한복판. 강남의 대형 나이트클럽들은 주말이면 2,000명이 넘는 손님으로 북적였어요. 입장료 3만 원, 테이블 차지 20만 원, 양주 한 병 50만 원. 그래도 사람들은 몰려왔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전투복을 챙겨 입고 회식 후엔 약속이라도 한 듯 나이트로 향했지요. 그게 문화였으니까요. 남자가 대접하는 문화가 당연했고 여성분들은 기분 좋게 그 분위기를 즐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웨이터의 손에 이끌려 낯선 테이블에 앉는 것. 그게 부킹이었죠. 어색했습니까? 당연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뒤엔 인연에 대한 순수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툰 인사말. 떨리는 손으로 건네는 명함. 그때는 누구든 남자들은 다 저랬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수두룩했고요. 2000년대 초반 통계를 보면 30대 기혼자 중 15%가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배우자를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15%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수치죠. 새벽녘. 나이트클럽 문을 나서면 포장마차가 즐비했지요. 소주 한 잔, 라면 한 그릇, 그리고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청춘의 뜨거운 생명력이었어요. 당시 강남 대형 나이트클럽 5곳의 연매출은 합계 2천억 원을 넘었고 한 곳당 400억, 직원만 200명, 웨이터, 캐셔, 바텐더, DJ, 보안요원. 나이트클럽 하나가 중소기업 수준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그게 황금기였었죠. 하지만 모든 제국은 무너지는 법입니다. 나이트클럽이 왜 망했냐고요? 첫 번째 팩트는 세금이라는 이름의 단두대입니다. 과거 나이트클럽은 현금 장사의 온상이었으니까요. 입장료도 현금, 술값도 현금, 팁도 현금. 모든 게 현금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탈세가 가능했습니다. 매출을 줄여 신고하고 직원 급여는 현금으로 주고 세금은 최소한만 내는 구조였었죠.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 현금 영수증 제도 정착,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 탈세의 구멍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개별 소비세,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징벌적 세금입니다. 얼마냐고요? 매출의 10%, 거기에 교육세 30% 추가, 부가가치세 10%,
계산해 볼까요? 매출 1억 원이면 개별 소비세 1,000만 원, 교육세 300만 원, 부가세 1,000만 원, 총 2,300만 원. 매출의 23%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법인세, 지방세까지 더하면 매출의 30에서 40%가 세금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얼마일까요? 강남 대형 나이트클럽 기준 월 임대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직원 200명 인건비 월 3억 원, 인테리어 유지 보수비 월 2천만 원, 음향, 조명 장비 관리비 월 1천만 원. 이 모든 걸 감당하며 세금까지 내고 나면 사장님 손엔 빚만 남게 되는 구조예요. 실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폐업한 대형 나이트클럽 사장들의 평균 부채는 23억 원이었습니다. IMF는 견뎠지만 투명해진 세무행정은 견디지 못한 거죠. 정부는 말합니다. 유흥업소는 사치 산업이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세금이 업종 자체를 말살시킬 정도라면 그건 징벌입니다. 세수 확보가 아니라 업종 폐쇄 정책이죠. 그리고 그 정책은 성공했습니다. 2010년 전국 나이트클럽 수 1247개, 2023년 전국 나이트클럽 수 178개, 86%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세금의 위력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에 용기 있던 구애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차가운 법적 잣대 앞에 스토킹과 범죄가 되었어요. 웨이터가 여성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행위. 과거엔 부킹이라고 불렸죠. 지금은요. 강제추행 또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나이트클럽 업계는 완전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의 잘못된 접촉, 한 번의 불쾌한 발언. 그게 SNS에 올라가는 순간 수천만 원의 합의금, 사회적 매장, 즉 폐가망신당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2019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여성 손님을 부킹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잡았습니다. 여성은 거부했지만 웨이터는 잠깐만요, 좋은 분들이에요라며 계속 설득했죠. 다음 날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웨이터는 벌금 500만 원. 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 손해액만 무려 1억 원이 넘었어요.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 후로 남성들은 깨달았죠. 더 이상 리스크를 감수하며 홈런을 노릴 필요가 없다는 걸요. 왜냐고요? 데이팅 앱이 있으니까요. 굳이 수십만 원 쓰고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스와이프 몇 번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낭만은 사라졌습니다.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죠. 나이트클럽 업주들은 직원 교육의 혈안이 되었습니다. 절대 강제로 끌고 가지 마세요. 거부하면 바로 포기하세요. 신체 접촉 최소화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킹이 안 됩니다. 부킹이 안 되면 매출이 안 나오죠. 매출이 안 나오면 망하는 거고요. 딜레마죠. 결국 많은 업소들이 아예 부킹 시스템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부킹이 없는 나이트클럽은 그냥 시끄러운 술집일 뿐이죠. 차별성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떠났습니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이 30대 남성 중 나이트클럽에서 이성을 만나려는 시도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비율 68.7%. 68.7%입니다. 거의 70%. 남자들이 겁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발길도 끊어버렸죠. 이게 두 번째 몰락의 이유입니다. 법과 인식의 변화가 문화를 죽인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무대, 수십 명의 웨이터, 최고급 음향시설, 화려한 조명. 이 모든 걸 유지하려면
천문학적인 고정비가 필요합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죠. 그런데 MZ세대는 이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가성비를 원하죠. 수십만 원짜리 양주 필요 없습니다. 만 원짜리 칵테일이면 충분하죠. 넓은 테이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스탠딩으로 즐기면 되니까요. 웨이터의 서비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직접 바에 가서 주문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등장한 게 클럽입니다. 홍대, 이태원, 강남 클럽들. 나이트클럽의 절반 크기. 직원 수는 10분의 1. 입장료 2만 원. 술값도 절반. 그런데 분위기는 훨씬 더 자유롭고 젊어졌어요. MZ세대는 클럽을 택했습니다. 나이트클럽은 버려졌죠.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데이팅 앱, 틴더, 아만다 글램. 이런 플랫폼들이 나이트클럽의 독점적 기능을 완전히 뺏어가 버린 겁니다. 과거 나이트클럽의 핵심 기능은 뭐였나요? 만남의 장이었지요. 즉,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손가락 하나로 수백 명의 이성을 만날 수 있거든요. 굳이 비싼 팁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당할 위험도 적고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스와이프하면 되니까요. 2023년 통계. 한국 데이팅 앱 이용자 수 1247만 명. 이 30대의 62%가 데이팅 앱을 사용합니다. 그중 78%가 실제로 만남을 가졌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나이트클럽은 너무나 거대하고 느린 유물이 되어버렸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거대한 공룡.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멸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이미 휘청거리던 나이트클럽 업계에 날아온 최후의 일격이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명령. 나이트클럽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말까지 거의 2년간 영업 불가.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수입은 제로. 견딜 수 있는 업소가 있을 리 없습니다. 한때 강남에서 3,000명의 수용이 가능했던 유명한 나이트클럽도 2020년 3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결국 폐업했고요. 누적 손실 47억 원 직원 230명 전원 해고. 이런 곳이 지금 한두 곳이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한 나이트클럽 수 89개. 전체의 50%가 사라진 겁니다. 코로나는 이미 죽어가던 환자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 시절 우리들의 지갑은 가벼웠어도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나이트클럽의 몰락은 단순한 업소의 사라짐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뜨거웠던 접촉과 낭만이 거세당한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세금이라는 칼법이라는 족쇄, 플랫폼이라는 대체제, 그리고 코로나라는 재앙. 모든 게 한꺼번에 덮쳤고 나이트클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건물은 빈 채로 방치되고 과거의 영광은 추억 속에만 남아있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 그 뜨거웠던 밤이 그리우신가요? 아니면 지금의 차가운 정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낭만이 범죄가 되고 접촉이 혐오가 되고 만남이 플랫폼으로 대체된 이 세상. 이게 우리가 원하던 미래였나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소중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뭔지는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들의 빛나던 시절을 함께 추억해 주세요. 다음엔 더 서늘한 진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미넌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